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오늘은 산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제인 바로 임신 초기 약 복용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신을 하면 뱃속 태아로 인해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산모가 먹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태아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더 먹기 위해 노력하고 태아에게 좋지 않다는 음식은 피하듯이 약물은 태아에게 무조건 안 좋은 거라 절대 금기라는 인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산모님들이 몸이 아픈데도 약을 못 먹어서 통증이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되는데요. 임신 중 모든 약물의 복용이 태아에게 무조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복용하는 원인, 약의 종류에 따라서 임산부가 먹어도 해가 없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에게 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약을 안 먹고 참는다면 오히려 산모는 물론 아이에게까지 더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 약 복용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임신 중 잘못된 약 복용은 태아의 형태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픈 곳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을 먹게 되는데요. 올바른 복용 방법이나 효과를 모르고 복용을 하게 되면 안 먹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어떤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보다 조금 번거롭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먼저 임신 중 약 복용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약이라도 임신 시기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물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임신 초기입니다. 이때는 태아의 심장, 중추신경계, 눈, 귀, 팔 등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약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유산이나 기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임신 12주까지는 약물 복용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물 복용에 있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약을 먹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의 복용 여부 말고도 당장 불편한 점 있으시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약물을 주의하셔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약물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 약물 복용은 의사가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면 복용하고 그 복용법도 처방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임신한 이후부터가 아닌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복용했던 약을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 되고 약물 복용 시에는 투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유효 용량을 최대 기간 동안 투여하는 것 좋습니다. 임신 중 약 복용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하는데요. 모든 약이 안전하진 않지만 임산부가 복용해도 되는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기약입니다. 임산부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감기에 걸렸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기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열이 심한 경우, 통증이 심하다면 증상에 따라 항생제나 해열제 등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한 고열은 태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제나 위장약인데요. 임신 초기 입덧으로 구토, 소화불량 때문에 약을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기 복용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위염이나 위장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소화제 중 사이토텍이란 성분이 함유된 경우 자궁 수축을 유도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치질약입니다. 좌약이건 바르는 약이건 치질약에는 스테로이드제가 극히 적은 양이 들어있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담당 의사에게 확인 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하고도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비염약이나 알레르기약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장기간의 사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에 뿌리는 형태라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사약입니다.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 자체로는 태아에게 영향이 없지만 설사가 계속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좋기 때문에 산부인과 또는 내과에서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약 복용은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약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혈압제입니다. 일반적인 고혈압제와 여드름 치료, 자궁내막 치료제, 항생제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로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호르몬제입니다.
황체 호르몬, 부산피질 호르몬제를 많이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복용 전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를 한 후 안전하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금기는 아니지만 복용량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데요. 비타민 A는 세포 성장, 면역 체계 강화 등을 돕고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큰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소로 임신 중에는 그 섭취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A를 1일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는 경우 태아의 비뇨생식기형, 소두증, 중추신경계 기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태아의 뼈, 치아, 신장, 심장과 신경계 발달을 돕고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임신성 당뇨, 전자간증, 저체중아 출산 등과 같은 다양한 임신 중의 문제로부터 산모를 보호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비타민 D를 과잉 섭취할 경우 신경관 결손, 대동맥과 폐동맥 협착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반에 몇몇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실수로 감기약 복용을 하시는 경우를 비롯해서 실제로도 임신인 줄 모르고 복용한 약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약 복용을 중단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약을 복용했다면 어떨까요? 피임약을 복용했는데 임신이 된 경우 대부분의 연구 결과로는 임신 전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기형 발생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 사후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태아 기형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부분 진단적 검사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피폭량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방사선 촬영으로는 태아에게 위험을 주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면 어떨까요?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되는 성분은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태아의 기형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엽산 결핍은 신경계 기형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신을 하고 예비 엄마가 됐다고 아픈 것이 참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병원이나 약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감기나 비염 등은 의사 등의 처방을 받은 경우엔 약을 복용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기에 너무 심각하거나 위험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병원을 가긴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막상 약을 복용하기에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 몸이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게 감기인데요. 임신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잘 걸리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가능한 약물 사용은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하고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은데요. 다만 열이 38.5도 이상이거나 기침이 너무 심한 경우, 목의 염증이 심해 음식 섭취를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전체 임산부의 10에서 20% 정도는 임신 전에 없던 비염을 앓기도 합니다. 자주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는 증상과 어떨 때는 코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코 속을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코를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임신 전에 코를 힘차게 풀거나 손가락을 넣는 습관이 있었다면 임신 중에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적정 습도와 청결 유지입니다. 콧속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정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 주는 것이 좋고 추운 날씨에는 찬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임신성 비염의 경우 머리의 심장의 높이가 같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요. 코막힘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 증상으로 두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반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두통을 참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지속적이고 심한 두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통해 두통을 완화해보고 마사지를 통해 통증을 감소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의 약 복용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픈 곳이 없어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하는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다만 태아도 중요하지만 태아를 10달이나 뱃속에 품고 출산해야 하는 산모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 상태에 집중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출산까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임출TV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